직장 내에서 팀원들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수집해 상사를 몰아내는 행위가 단순한 정의 구현이 아니라 집단 괴롭힘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최근 상사를 표적으로 삼아 집단 진정을 제기하는 소위 역갑질 사례가 급증하며 조직의 근간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문제의 실태와 법리적 대응 방안을 누리 행정사님과 두 분의 의뢰인을 모시고 심도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상사의 정당한 잘못은 당연히 바로잡아야 하지만 최근의 집단 진정은 감정적 보복이나 세력 다툼의 수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내에서 특정인을 타깃으로 한 마녀사냥식 징계 요구가 소청심사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팀원 5명이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제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을 24시간 감시하듯 기록했더군요. 업무 지시를 위해 평범하게 한 말조차 악의적으로 왜곡되어 중징계 요구의 근거로 제출된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확증 편향의 위험성입니다. 상사의 모든 행동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며 본인들에게 유리한 정황만 선택적으로 기록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 객관성은 결여되고 오로지 상사를 징계 단계로 몰아넣기 위한 짜맞추기식 증거 수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집단이 한 목소리를 내면 조사기관에서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맞습니다. 군중심리가 작용하면 동조하지 않을 경우 본인도 피해를 볼까봐 비위에 가담하거나 과장된 진술을 보태는 경우가 생깁니다. 다수의 진술이 일치한다는 이유만으로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중징계가 내려진다면 이는 명백한 절차적 남용이자 폭력입니다. 저는 관리자로서 정당한 업무 피드백조차 주기 겁이 납니다. 성과가 저조한 직원에게 지시를 내리면 즉시 집단 진정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결국 조직의 기강은 무너지고 상사가 부하 직원의 눈치를 보며 업무를 방치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시 권한이 상실된 방치형 관리는 조직 전체의 효율성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상사가 책임을 회피하게 만드는 환경은 결국 독이 됩니다. 징계가 무서워 할 말을 못하는 상사와 그 틈을 타 권한을 남용하는 하급자 사이에서 조직의 소통체계는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조직 내부에 서로를 믿지 못하는 상호 감시 체제가 구축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업무 협조 대신 언제 누가 나를 신고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대화가 단절되고 오직 기록과 증거 남기기에만 급급해집니다. 진정에 참여한 파트와 그렇지 않은 파트 사이의 반목이 심화되면 팀워크는 완전히 와해되어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제 사례에서도 나중에 조사 과정에서 허위 사실임이 드러났지만 이미 제 명예는 바닥에 떨어졌고 커리어는 엉망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지는 것만으로는 보상이 되지 않더군요. 징계를 목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이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순 없나요? 무고의 역풍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조사가 면밀히 이루어질 경우 반대로 진정을 주도한 직원들이 무고나 업무방해로 역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징계를 유도한 행위는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사안에 따라 직권면직까지 고려될 수 있는 중대한 비위입니다. 하지만 조직은 조용히 넘어가고 싶어 합니다. 피해를 본 상사에게 오히려 다른 부서로 이동하라고 권유하는 경우가 다반사죠. 그것이 바로 제도의 취지를 악용하게 만드는 잘못된 관행입니다. 인사이동이나 업무 배제를 목적으로 진정제도를 수단화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부당한 중징계 결정이 내려졌다면 지체 없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소청심사를 통하면 집단적인 거짓 진술로 인한 억울한 징계를 바로잡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가요? 사내 정치에 휘둘리지 않는 독립된 위원들이 증거의 객관성과 징계의 형평성을 면밀히 따지기 때문에 인용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상사의 지시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지 않았음이 증명된다면 기존의 중징계가 감경되거나 취소되는 인용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누리 행정사님의 도움으로 소청심사를 준비하면서 제가 남긴 일상적인 업무 일지가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평소에 업무 지시의 배경과 과정을 꼼꼼히 기록해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집단적인 거짓 진술을 깨뜨릴 유일한 방패가 됩니다. 그럼 앞으로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조직 차원에서는 어떤 완충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우선 사내 정치와 분리된 독립적인 조사기구가 작동해야 합니다. 외부 전문가나 독립된 감사팀이 선입견 없이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갈등이 징계 사유가 되기 전에 중재할 수 있는 고충 처리 시스템을 실질화하여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 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하죠. 결국 상호 존중의 문화가 핵심이겠군요. 상사의 갑질 근절만큼이나 하급자의 집단 괴롭힘도 범죄라는 인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권한의 남용과 집단적인 보복, 모두 조직의 건강을 해치는 요소임을 모든 구성원이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만약 지금 집단적인 진정으로 인해 억울하게 경징계나 중징계 위기에 처해 있다면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수집하고 논리적인 소청 심사 준비를 통해 자신의 명예와 직장을 지켜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대담을 통해 제가 겪은 일이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방향을 잡을 수 있어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저도 관리자로서 위축되었던 마음을 다잡고 원칙에 입각한 공정한 업무 처리에 집중해야겠다는 결심이 섭니다. 오늘 누리 행정사님과 함께 집단 진정의 무서움과 그에 따른 법리적 대응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어떤 조직이든 갈등은 존재하지만 그 해결 방식이 법과 원칙을 벗어나 누군가를 매장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실은 결국 밝혀지기 마련이며 부당한 징계 처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인용을 이끌어내어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긴 시간 귀한 정보 공유해 주신 누리 행정사님과 두 분 의뢰인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조직 문화가 한 단계 성숙해지길 바랍니다. 부당한 징계 요구와 집단적인 괴롭힘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이 실질적인 이정표가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개별적인 상황에 따른 정밀한 진단은 언제든 누리 행정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